자, 오늘 재밌는 거 좀 해봐야죠. 네. 주제가 대단합니다. 네. 가장 남 주기 싫은 선수는 누구인가? 남 주기 싫은 선수. 네. 이거는 이제 그 뺏기면 안 되는 선수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건 전제해야 돼요. 남 주기 싫은 선수인데 이 6명의 선수들 다 내가 가지긴 싫은 선수들. 내가 가지긴 싫은데 남 주긴 아깝다. 약간 게르 같다. 게르 같다. 닭갈비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울버햄튼 맨시티 경기 했잖아요. 네. 케빈 데브라이너가 원맨쇼를 했죠. 그렇죠. 5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와, 그리고 데브라이너 원맨쇼에 반항하는 스털링의 활약도 봤죠. 이게 스털링은 그 맨시티 팬들은 마음에 안 들만해. 왜냐면 그런 식으로 놓치고 그러면 이번에도 귀신같이 덕배 패스만 골라서 놓치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딱 하나 포든 패스는 자기가 넣기 싫었는지 골대에다 온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안 넣었어.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털링은 어떻게 보나요? 스털링. 나는 닦기 싫은데 남 주기는 싫은 선수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여기에 속하진 않는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스털링은 그래도 그 오프 더블, 침투 능력, 기회 포착 능력을 봤을 때 맨시티를 떠나면 오히려 다른 팀에선 좀 좋게 쓸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맨시티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적을 안 하는 게 낫다? 이적을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낫다. 왜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맨시티에서. 그러니까 남 주기 아깝지 않다. 그냥 그죠? 가라. 근데 스털링은 아스날, 토트넘에 지금 링크가 좀 있는데 있죠. 두 팀 모두에게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수요 라이브 때 맞아요. 다른 영상이 있어서 곧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네. 주급이 좀 센 게 문제인데 어느 팀에 가든 저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쨌거나 게르과 같은 선수 네. 보시죠. 탑 6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 게르기라 하면 다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짜증나. 근데 여기냐? 나가면 부메랑 칠 것 같아. 이런 나가면 안 느낌이거든.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나가서 딴 데 가면 리그 안에 가면 부메랑 칠 만한 선수. 그래서 딱 그런 선수만 골라봤습니다. 네. 첼시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루카쿠. 네. 루카쿠는 보면 짜증이 나죠. 그렇죠. 짜증나죠. 짜증나죠. 근데 딴 팀 가서 우리가 상대한다? 존나 부담되죠. 요즘 조금 걱정되는 게 네. 2경기 연속골이에요. 예. 울브스전에 2골, 리즈전에 1골 이렇게 지금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고 이 선수의 장점은 세리에서 보여준 득점력이죠. 인텔에서 봤고. 누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활약할 거라 보장을 못해요. 루카쿠니까 가능했던 활약이었죠. 인텔에서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거꾸로 보면 PL에서도 맨유 첼시에서는 그냥 그렇지만 네. 에버튼이나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또 굵직한 득점들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경합 능력 역시 뭐 그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등지고 딱딱이 되죠. 라노키아와 1대1 대결에서 이제 얻은 그 수비력으로.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그 이제 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 유벤투스 알레그리 퇴장당하고 4대2로 인테르가 이겼습니다. 인테르가 이겼기 때문에 찬영은 오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테르 팬분들. 리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또 리그 만약에 이 스쿠데토를 밀란이 가져간다. 그럼 이제 찬영이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단점을 보겠습니다. 마무리 터치가 불확실합니다. 이번에 그 리즈전 골 봤죠? 맞아요. 깔끔하게 넣을 거면 넣지. 되게 지저분하게 괴랄하게. 넣었어요. 진짜 괴랄하게 넣었어요. 네. 우격다짐으로 넣었는데 터치가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활동폭이 좋습니다. 이거는 투엘의 지시인지 루카쿠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인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투엘 감독의 지시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볼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카쿠의 활동폭이 너무 좁은 느낌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루카쿠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활동폭을 좁게 가져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어느 정도 이유가 좀 작용된다고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전방에서 고립되기 좀 쉬운 선수고 수비할 때 전방 압박의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루카쿠가 나오면 항상 압박의 강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이 선수는 그렇다고 딴 데를 갔다라고 하면 첼시 입장에서 부담되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멘탈도 아쉽고.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이적료 이런 생각 안 하고 간다면 보내도 리그 밖으로 보내야죠. 차라리. 5팀을 한번 봐보죠. 만약에 토트넘에 간다면 해리케인, 루카쿠, 투톱. 존나 부담되는데. 손흥민까지 3톱. 존나 부담되죠. 근데 어울리진 않아.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콘테 제자와 만난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손흥민은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하고 케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루카쿠가 윙포워드는 아니잖아요. 이미 솔샤리 때 한번 써보려고 했다가 망했어요. 그치.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케인 공미. 케인 넘버 10, 루카쿠, 소니 투톱 뭐 이렇게 진짜 FM처럼 되는 거예요. 뭐 썩 어울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아니 아무래도 케인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맨유 말도 안 되고요. 아스날.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의 공격수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루카쿠를 비교적 약간 항상 탑 공격수라고 저 선수를 볼 수 있나라는 의문을 되게 자주 제기했던 편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는 선수는 아니에요. 저는 아스날은 글쎄요. 조금 더 활동폭이 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민첩한 걸로 검증된 선수가 맞으면 좋겠는데 토트넘 맨유에 비하면 좀 괜찮아 보이는 건 둘에 비하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좀 그렇고 리버풀 어때요? 말도 안 되죠. 좀 많이 어울리는 느낌 아니죠? 일단 클롭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많이 띄워줘야 되는데 많이 띄워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크로스에 방점을 찍어줄 만한 헤드 옵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루카쿠는
이게 아시잖아요, 헤어가. 그래. 뭐 예전부터 좋아졌다지만. 네, 그리고 맨시티. 아니. 네, 이거는 펩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격수가 아닌 것 같아. 같은 맥락에서 펩의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보면 아스날도 아르테타가 원하는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루카쿠가 은근히 쓰임이 아주 편안한 공격수는 난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5팀에서 좀 애매한 프로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과감하게 다른 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그럼 또 얻어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쨌든 이 선수의 본인만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네. 근데 다른 선수들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토트넘은 루카스 모우라를 준비해왔습니다. 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 반대합니다. 남 줘도 되는 선수. 완전 난 이 선수는 부메랑 맞을 거라고 생각 안 들어. 장단점을 보죠. 일단 내려와서 볼을 좀 받아주는 스타일, 움직임의 활동 폭이 좀 넓습니다. 볼은바는 돼요. 드리블은 됩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 많이 뛰긴 합니다. 많이 뛰는 건 사실이고 보면 진짜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단점, 일단 침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터치가 별로여서 볼을 끌고 자주 뺏깁니다. 그리고 이게 모우라의 그 플레이를 잘 보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을 때 첫 터치를 골대 쪽으로 잡아놔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시야가 트여진 상태로 다음 플레이 가져가는데 모우라는 잘 보면 자기가 내려오는 플레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 진영으로 내려가면서 볼을 잡아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받아.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걸 어려워해. 맞아요. 그러니까 침투가 소극적인 거죠. 안 되지. 시야가 좁고 내려오면서 볼을 잡으니까 자칫 역주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는 기본적인 포지셔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타입이라 있죠. 수비에도 균열을, 그러니까 본인 팀의 수비에 균열을 일으키는 스타일이야. 압박 시퀀스에도 문제를 만들고. 자꾸 위치 선정에 어긋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형철이가 얘기한 거랑 반대로 루카스 모우라는 남 주고 싶은 선수. 아예 주고 싶은 선수. 줘서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팀을 붕괴시킨다. 예를 들면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인 아스날에게 모우라를 보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상대팀을 와해시킬 수 있죠. 진짜 큰일 만약에 사카가 못 나온다. 모우라가 거든요. 네. 상상만 해도 이건 나는 남 주기 싫은 선수라기보다 남을 주고 싶은 선수. 오히려 라이벌 팀에 보내고 싶은 선수. 근데 참 애매한 게 토트넘은 다빈슨 산체스도 아마 팬들은 남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에는 게르 같은 선수는 없다고 봐요. 네, 저도. 토트넘은 절대 주면 안 되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남들 주고 싶은 선수 가서 파괴하라. 제발 갖다 주고 싶은. 그 주원 형 내가 찹 때린 거 윙크스 남 보내면 물론 뭐 홈그로운이 있지만 보내면 그 팀 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야. 야, 진짜 극과 극이에요. 그래. 루카스도 마찬가지고. 라이벌에게 주고 싶은 선수. 그렇게 봐야 되겠네. 오케이. 뭐 이렇게 5팀의 상상을 해본다 그래도 첼시,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맨유 다 상대를 와해시킬 수 있어. 와해시킬 수 있어. 그 어떤 팀도 됐는데? 싫은데? 이런 느낌. 이 세부 분석은 필요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스날 라카제트입니다. 저는 라카제트는 누군가에게 고민을 좀 하고 계시고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이적률 없습니다. FA로 일단 가정을 하고 FA로 봐야 되고 활동폭이 넓고 경합과 연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압박을 많이 하죠. 근데 단점은 침투에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터치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슈팅을 할 때 때려야 될 타이밍에도 볼을 끄는 그 스타일이 있고 필드골이 부족하죠. 빅찬 스미스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페널티킥 2골, 필드골 올 시즌 2골. 그리고 아까 그 경합과 연계가 좋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게 활용 돈은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그렇다고 연계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까지는 아니야. 패스의 범위가 짧아요. 그래 예를 들어 케인이랑 비교해 봅시다. 케인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케인은 다이나믹하게 패스가 이것저것 뿌려지잖아요. 라카제트는 거의 짧은 패스로 주위에만 패스가 좀 뿌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넓은 편이라 보기 힘들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첼시에 간다. 남을 되게 주기 싫은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선수도 나는 내보내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지금 와서는 물론 이번 시즌 중간에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긴 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왔을 때는 이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라이벌 팀에 간다. 그러니까 그게 라이벌 팀에 또 준다고 썩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절대 안 돼까지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라이벌 팀들이 딱히 바라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 얘기도 한번 한 적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맨시티에 간다. 그러면 맨시티가 지금 있는 포워드들보다는 좀 위협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 빅찬 스미스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아마 맨시 팬분들이 이거 우라통 터지는 일 많을 거야. 스털링 이상일 거예요. 네, 나는 이 선수는 뭐 남에게 줘야 되는 선수 루카스 모우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간다고 해도 아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야. 야 이러면 지금까지 모우라는 프리패스. 아니 모우라는 줘야 되는 선수. 진짜 그냥 권하는 상대를 선수. 되게 만드는 선수. 라카제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잡고 싶진 않다. 잡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남 주기 싫다까지도 아니야.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해라. 무관심이 사실은 무서워. 얘는 알아서 해. 지금까지 봤을 땐 루카쿠가 가장 남 주기 싫은 선수라는. 그쵸. 얘는 게르기야. 왜냐면 남 보냈다가는 이거 맞아요. 얘는. 다른 팀을 보죠. 리버풀의 나비 케이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비 케이타도
남 주기 싫은 거 정도까지. 남 주기 싫은 거 정도까지. 예를 들어 만약에 딴 데 줬어. 맨시티한테 줬어. 줬다 치자. 부메랑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거 봐. 우리와의 경기 때 그거 봐. 나비 케이타가 덕배를 억제시켜줬으면 얘도 좋겠어. 오히려 주면은 그 이제 트로이의 목마처럼 상대를 와해시켜. 그죠? 이런 느낌으로 줄 수 있어. 진짜 좋겠다. 로드리 옆에 베르나르도 실바 자리에 나비 케이타가 서는 거. 굳이 따지면 루카스 모우라과야. 나비 케이타 오른발은 가능합니다. 연계는 잘해요. 그 나비 케이타가 패스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야가 은근히 넓고요. 볼을 잡았을 때 간결하게 동료를 활용할 줄도 알아요. 기술적인 역량은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뜬금 중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클럽이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주 쓰고 좀 재계약도 이번에 뭐 한다는 뭐 얘기들이 있는 거 봐서는 클럽에게 굳이 좀 문제가 있다면 나비 케이타랑 체인벌린을 믿고 그 포지션에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이 둔 거 아니냐라는 잘못은 굳이 따지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건 좀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나마 체인벌린은 요즘에 눈밖에 난 것 같지만 그래. 나비 케이타는 그 8번의 자리를 지켜주면서까지도 넥제. 지금 이렇게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은 들긴 하는데 나는 케이타도 게르기에 가까운 선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단점을 보면 발이 일단 느려요. 오른발이 가능한데 발이 느립니다. 네. 그리고 피지컬이 너무 약해요. 압박을 조금만 받아도 흔들려.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 강약 조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죠. 패스가 야 옆에 선수한테 주는데 너무 강하게 그냥 무슨 키패스 뿌리듯이 뿌려줘가지고 아놀드가 너무 놀라는 어떤 그런 수준급의 패스들, 수준 이상의 패스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패스 주면 안 되거든. 네, 저세상 패스 이런 것들이 좀 나가고 패스가 약할 때는 또 너무 약해서 막상 끊겨 중간에 살라나 이런 선수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허무하게 끊길 그치. 때가 있죠. 그리고 밸런스 문제. 나비케이타가 오른쪽 중민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비로 백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활동폭이 좁아요 이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이 문제가 있어서 아놀드가 전진하면 뒤를 커버해야 되는데 나비케이타가 거기 커버를 안 해서 그쪽에 그냥 무주공산처럼 뜨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죠. 그 부상 이력도 걱정이고요. 리버풀이 나비 케이타를 만약에 누군가 사간다는 선수가 팀이 있으면 안 보낼 리 없겠죠. 보낼 것 같죠. 이적료 받고 보내야 받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리버풀을 제외한 빅6 나머지 5개 팀이 케이타를 원할 리는 나는 만무하다고 봐요. 어느 팀에도 어울리지 않아. 토트넘 스킵 대체자. 에이 스킵이 스킵이란다. 윙크스 대체자. 딴 선수 찾아야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주고 싶어. 그럼 이제 토트넘 팬들이 얘기하죠. 돌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주고 싶어요. 얘도 굳이 따지자면 루카스 모우라 과야. 루카스 모우라 나비 케이타가 나는 비슷하게 묶여야 된다고 보고 그런 거 라카제트는 이두조도 아니네. 무관심. 루카쿠가 게르. 남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줘야 되는 선수 루카스 모우라 케이타. 케이타가 루카스 모우라까지 이렇게 묶여도 된다고 봐. 묶여도 된다고. 솔직히 돼. 나는 굳이 따지면 라카제트와 케이타를 묶고 싶긴 한데 이거는 선택에 따라 취향의 차이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가 취향 차이죠. 스펙트럼으로 봅시다. 완전히 게르는 이 루카쿠예요. 왜냐면 이거 남 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선수야. 근데 그 완전 반대 있는 게 루카스 모우라야. 라카제트가 중간 어디쯤이라고 하면 뭐 케이타도 그 어디라고 봅시다. 아니다. 정정. 케이타 모우라급이다. 그러니까 모우라과. 그래. 와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 그 등번호 8번에 뭔만 가져가세요. 맞아. 그거만 가져가시면 바랍니다. 맨시티 잭 그릴리시. 저는 그릴리시는 봐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조금 더. 그리고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약간씩 괜찮아질 것 같은 조짐이 조금씩 보여. 리즈전에는 잘했어요. 일단 보면 저는 잭 그릴리시가 적당한 육각형의 선수라고는 생각해요. 그게 문제야. 사실 패배 맨시티에는 큰 육각형이 필요해요. 적당하면 안 돼. 적당하면 안 되죠. 근데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드리블, 패스 능력, 움직임 능력 이게 보면 다 괜찮고 준수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육각형의 스타일이고 드리블은 근데 그 중에서도 꽤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티 쪽의 기사를 보면 그릴리시가 친화력이 되게 좋대요. 구단의 어떤 관계자들, 선수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이가 좋아서. 그래, 존나 인싸 스타일이야. 인싸 스타일 되게 친하다고 합니다. 구찌맨이 괜히 구찌맨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뭐 잘생겼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점 빌라 때도 그랬지만 이 선수가 압박에 약해요. 맞아요. 그래서 타이론 밍스나 메타겟이 보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릴리시 혼자만 왼쪽에 파이하지 않고 항상 주위 동료가 조력을 해서 같이 해주죠. 근데 맨시티에서는 칸셀로가 오버래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왼쪽에서 그래서 그릴리시가 좀 고립된다는 얘기들이 있죠.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요. 뭐 공격수의 부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흔히 얘기하는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그릴리시가 은근히 키패스나 슈팅을 좀 자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맨시티에 와서 지금 보여지는 문제점인데 다음 시즌에 개선될지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턱 막힌다라고 하면 그릴리시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이 돼야 되는 약간 중위권 에이스가 어울리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이거는 내년에 하는 걸 봐야죠. 다음 시즌에. 저는 그래서 그릴리시는
모우라, 라카제트, 케이타랑 묶일 선수는 아니라고. 아, 그건 전혀 아니고 네. 나도 우리 굳이 따지자면 그릴리시는 루카쿠 쪽에 가깝다고 봐. 네. 근데 다만 이적료가 비싸서. 그쵸. 그리고 쓰기가 좀 아주 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스타일은 그러니까 나는 이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짜야 이 선수가 좀 빛을 발하는 선수인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래 보여. 왜냐면 맨시티에서 바로 오른쪽을 위해서 왼쪽에 보조자 역할이 되고 요즘에 예. 오른쪽에 아이솔레이션 걸어주려고 그렇지. 오른쪽에 공간 만들어주고 왼쪽 위주로 빌드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릴리시가 갇히니까 네.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뭐 결국에 제이든 산초, 그릴리시, 맨시티, 맨유 이렇게 막 같이 엮여서 링크가 났을 때 뭐 맨시티, 제이든 산초는 저는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네. 거예요. 이제 연이지만 난 그릴리시는 그래도 괴력 쪽이 가깝다고 봅니다. 네. 난 딴 팀 가서 뭔가 부메랑을 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라고 봐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있어. 제가 보기에도 그릴리시는 네. 계륵이다. 네. 그리고 루카쿠하고의 어떤 그 비교는 이따가 해보도록 네. 하겠고 맨유는 마커스 래시포드를 꼽았습니다. 래시포드는 나는 맨유 팬들이 이 선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애증. 네. 왜냐면 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맨유에서 잘했던 타이밍도 있었고. 그쵸. 근데 지금 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또 빡이 치잖아요. 예전에는 계륵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맨유 팬들도 보면 약간 갈리는 것 같아. 내보내라 하는 선수 팬들도 있고 어떤 팬들은 그래도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뭐 빠른 편인 속도, 역습에 능하죠. 침투와 득점을 역습 상황에서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뭐 사회적인 영향력도 굳이 따지면 장점으로 꼽겠습니다. 근데 단점, 이 선수가 일단 솔샤리 때도 지나치게 혹사대 당했고 무리하게 지난 유로 2020 출전을 위해서 수술을 미뤘죠. 맞아요. 전반기 때 수술을 했지만 그 여파가 큰 것 같아요. 혹사와 나름대로 몸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여파 때문에 요즘에 래시포드가 옛날의 몸 상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계륵이었지만 요즘은 몸 상태 때문에 계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거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 좁은 공간에서 약합니다. 터치 문제, 패스 미스, 또 왼발을 안 쓰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갇힐수록 단점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멘탈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일 항상 문제되는 게 이 선수는 그 특유의 축구 선수가 타고난다고 하는 판단력 이런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축구 지능 쪽인데 그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맨유도 잘 보면 계륵이 은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버려야 될 선수. 네. 아니면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선수.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나마 따지면 스콧 맥토미니 정도는 좀 계륵으로. 나는 맥토미니 그래. 네, 나는 그 옵션이 맥토미니는 있겠다고 나 개인적으로 내보내기 찝찝한 선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맨유는 싫어할 수 있거든. 보내기 찝찝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막상 다른 팀들이 맥토미니를 구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래시포드. 나는 래시포드를 굳이 여기서 자 따져봅시다. 루카쿠랑 그릴리시가 묶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루카스 모라랑 케이타가 묶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래시포드랑 라카제트가 조금 더 같은 부류로 좀 이렇게 그 그러니까 둘둘둘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쓰기에 따라서 역습에 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링가드가 웨스트햄에서 잘했던 것처럼 그쵸. 래시포드를 잘 써먹으면 또 얘가 되게 위협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재능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래시포드가 토트넘 같은 역습 위주의 이 축구에 갔는데 뭐 손흥민이 빠졌을 때 래시포드가 나온다. 네. 그러면 얘 역습 때 좀 위협적이야 사실. 그러면 좀 위협이 되죠. 네. 제가 보기에도 라카제트와 래시포드가 좀 중간 티어라고. 중간 정도. 네. 그리고 케이타, 모우라 상대를 파괴한다. 상대를 파괴한다. 우리의 공격. 네. 우리의 공격으로 쓸 수 있는 폭탄이고 그릴리시, 루카쿠 중에 누가 더 계륵일지가 역시 저는 포지션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루카쿠가 더 나도 계륵일 것 같아요. 루카쿠 부담돼. 네. 그릴리시는 왼쪽 윙자리에서 결국 자신에게 뭔가 더 공간과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러면 다른 경쟁팀들이 그릴리시 품어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루카쿠는 그냥 공격수잖아. 이런 경우에 골 얻어맞는 경우 있어요. 내보냈다가.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후반기 들어서 어쨌든 골이 나오고 있는 점이 있지.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멘탈을 봤을 땐 루카쿠는 언제나 폭탄이라는 거. 그건 그래. 그 차원에서 보면 차라리 그릴리시가 어쩌면 계륵일 수도 있죠. 요 정도 딱 나눠지네. 둘둘둘. 둘둘둘.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지.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 얘기도 해주셔도 좋습니다.